제가 PC방 야간 알바할 때 겪은 일입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외진 동네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 동네가 흉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며 호신용 무기라도 챙겨 다니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동네가 어떻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그 동네에는 PC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꽤 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골목 1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조그만 PC방이었습니다. 다행히 알바를 구하는 PC방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가게는 깔끔했고 사장님도 젊으셨습니다. 야간 수당도 주신다기에 등록금은 충분하겠다 싶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딱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의 토사물을 치우는 일 정도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새벽 2시, 4시쯤이면 단골 손님이나 술 취해 자다 가시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1시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슬슬 오픈빨이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그 큰 매장에 혼자 있는 게 좀 으스스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던 새벽 3시 무렵 가게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내밀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여자 손님이 서 있었는데 풍기는 느낌이 너무도 기괴했습니다. 일단 180은 좋게 될 정도로 키가 컸고 머리는 산발에 소름 끼치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하얗게 분칠한 채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위까지 그린 데다가 입술은 빨간 립스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에는 쉐딩인지 뭔지 보라색, 파란색으로 덕지덕지 칠해놓았습니다. 화장이 아니라 마치 분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엄청 더러웠고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리액션이 고장난 저는 입만 벌리고 손님을 쳐다봤는데요. 그 여자는 눈동자만 굴려서 저를 살짝 쳐다본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리에 로그인이 됐다는 알람이 뜨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가 앉은 쪽을 확인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컴퓨터도 켜지 않은 채 까만 모니터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한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영화를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눈은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그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그러고 있던 여자는 컴퓨터를 켜더니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카운터 PC에선 손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처음 보는 언어와 특수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이상한 짓만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더 지켜보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장님에게는 이상한 손님이 왔다고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여자가 카운터 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필요한 게 있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여자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 뛰더니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PC방 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팔을 막 꺾으면서 이상한 몸동작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모양새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곧장 PC방을 뛰쳐나간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손님이 술에 취했냐, 돈을 안 냈냐 이런 것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도 그런 사유로는 출동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연락했더니 다행히 바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가까우셔서 5분 만에 오셨습니다. 사장님과 PC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어느새 들어온 단골 손님 2분이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켜고 계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여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거짓말한 꼴이 된 것 같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그냥 먹튀 손님이었던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같이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PC방에는 8대의 CCTV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여자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제 모습만 찍혀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 여자가 잊히질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우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출근을 하긴 했지만 그 여자가 또 올까 무서워 새벽에 가게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저히 계속 못하겠다 싶어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졌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바는 그만뒀지만 사장님과 정이 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종종 들러 인사도 드리고 게임도 하며 지냈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은 낮에 가서 그런지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하러 들렀는데 사장님이 저를 카운터로 부르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아주시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바 일손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봤던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PC방에 수리할 부분이 있어 근처 철물점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 철물점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지역에 살아온 토박이셨습니다. PC방 사장님은 철물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철물점 사장님은 태연하게 그거 사람 아니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일대가 전부 밭 아니면 판잣집들 뿐이었거든. 그런데 80년대 개발붐이 일면서 건물과 주택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지.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거기서 사고가 벌어졌어. 무덤을 건드려버린 거야. 봉분도 없는 무덤이었는데 관이 부서지고 유골이 굴러 떨어졌나 봐. 그런데 그걸 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났다고. 알고 보니 그 무덤이 마을에 살았던 무당 무덤이었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제사도 지내주고 뭐 그랬거든. 다행히 뭐 큰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뒤로 무당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리더라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야. 사장님 가게에도 나타났구나. 근데 김 사장 걱정할 거 없어. 오히려 잘 된 거야. 그 귀신 봤다는 가게 중에 망해서 나간 가게가 없어. 이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사장님은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셨습니다. 나는 잘 된 거다. 실제로 잘 되고 있지 않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저 무서워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귀신도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PC방은 계속 번창했고 5, 6년 뒤 사장님은 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워낙 운영을 잘하신 덕이었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제겐 이 일련의 일들은 너무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